자, 이건 100% 5등급 이하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빼박이야. 뭐 이런 설마 이렇게 하겠어 싶죠?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그냥 불나방처럼 들어간다는 거죠. 5등급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등급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사우석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10월 모의고사 5등급과 1등급 풀이 비교 2부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14, 15, 20, 21, 22 이 문제들은 제가 따로 묶어가지고 3부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나머지 문제들을 먼저 다뤄볼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1부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영상은 해설 영상이 아니라 풀이 비교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문제들만 확인하기보다는요, 내가 맞췄던 문제를 제대로 푼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췄던 문제들이더라도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들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쳤던 부분이나 돌아간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1부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부 영상 11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죠. 우리 5등급 학생들이 n제곱근만큼 무서워하는 게 또 이 삼각함수잖아요. 삼각함수 포비아.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보면 바로 제껴버리는 학생들 많죠. 자, 그런데 이런 삼각함수 그래프 이것도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각함수 포비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띄워놓은 링크 꼭 보고 오시고, 우측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삼각함수 그래프 포비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링크 영상 하나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문제 5등급 학생들, 1등급 학생들 보통 여기까지는 풀이를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5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거 구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BC 길이가 9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야. 이 길이, 총 길이 12죠. 이게 뭔지를 몰라, 5등급 학생들은. 사실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대단한 거긴 한데,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 다음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 12라는 길이가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는 거를 모른 상태로 이 문제를 더 이상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기라는 걸 알아도 문제야. 자, 주기가 10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주기와 관련된 정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뭘 못해요? 이 주기 공식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야. 주기 공식이 뭐였지? 이게 2파이분의 b인지 뭐 b분의 파인지 b분의 2파인지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를 또 못 구한다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구했다 치자고요. 여기까지 구했어. 그러면 자, b가 6이라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fx식이 어떻게 돼요? fx식이 우리가 a 빼고 다 구했죠. a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 자, 여기 지금 y는 5가 여기 있죠. y는 5. 그래서 이게 5다. 이런 그냥 방정식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도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5등급 학생들. 그냥 이것도 그냥 뭔가 식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식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바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버리는 그 습관 때문에. 자, 그럼 1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 이렇게 길이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기가 12라는 건 알아냈죠. 근데 이걸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그 주기를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공식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b분의 파이 x. 그러니까 x랑 곱해진 부분, 이 부분이요. 2파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x가 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이 전체 덩어리가 2파이가 될지. 뭐예요? x에다가 이 b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주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b는 6이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일단 이 b를 구했기 때문에 fx식을 다 구한 거잖아요. a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자, 여기에서 우리가 b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a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등급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미지수가 이제 하나만 남았으니까 뭘 구하면 된다? 식이 한 개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5다. 이렇게 방정식 만드는 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방정식이라는 건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a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a만 딱 남기려면 여기 x랑 이 fx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좌표가 하나 필요하다. 어떤 점 하나만 딱 찍어줘서 대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가 12인 걸 아니까 어때요? 이거를 여기까지가 12. 그럼 여기 중간 어디가 6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또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용해서 이 3에서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총 길이가 3이니까 1.5만큼 가서 여기는 2분의 3이구나. 그리고 그걸 집어넣었을 때 y값이 5구나. 그래서 x에다 2분의 3 그리고 fx는 5가 된다. 이걸로 a 구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지금 사실 이 문제를 풀었거나 못 풀었거나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 못 푼 학생들, 절대값 보면 그냥 바로 패스해버리는 학생들 많았겠죠? 아니면 또 이거 잘못 푼 학생들은 뭐 절대값을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만 해요? 이게 절대값이니까 이거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면 0보다 작냐. 그런 식으로만 접근했다면 이 문제를 좀 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었다면 풀이는 대부분 비슷했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결국에 저 3차식이 미분해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 2랑 2에서 그 값을 가지고 이 가운데가 이제 y축이 되는 건데 이걸 k만큼 올려서 절대값 했을 때 지금 이게 서로 다른 점 그러니까 y는 a랑 만나는 게 홀수가 되려면 딱 여기에서 x축이 생겼어야 된다. 그래야지 꺾어 올랐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자, 푸는 풀이는 다 똑같았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미리 생각하고 풀었냐 생각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이 수준이 풀이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잘 푸는 학생들은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뭘 먼저 체크하냐. 얘가 3차랑 1차잖아요. 아, 얘 기함수구나.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원점 대칭 모양으로 그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그냥 쭉 풀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기함수 꼴이네? 이렇게 뒤늦게 발견한 거랑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는 사실 수준차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양수 K예요. 양수 K. 문제 초반에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기함수꼴에서 K만큼 위로 올린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양수 K라는 조건을 처음부터 신경 쓰고 있었던 학생들은 이건 K만큼 올리면 X축은 그만큼 내려가겠구나. 아래쪽에 생기겠구나. 이것까지 머릿속으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괜히 K를 여기 다 따져보는 이런 짓거리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케이스를 조사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X축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특이점인 이런 부분을 먼저 조사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특이점을 조사하는 습관. 자, 이거는 뭐 다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같은 풀이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풀었냐 아니면 풀다 보니까 우당탕탕 풀다 보니까 결국에 오다 보니까 기함수네 그리고 다 풀고 보니까 원래 양수 K였구나 그리고 결국 풀다 보니까 결국 특이점만 조사하면 됐었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 돼서 알게 된 정보들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들도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조건들을 얼마나 생각을 해내고 이 문제풀이에 들어갔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러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이 문제 그래프만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고 쫄아서 못 푼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걸 실제로 풀이에 들어갈 때도 이 4, 5등급 학생들과 1등급 학생의 이 풀이의 습관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 문제를 봤을 때 5등급 학생들 대부분은 사실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그거부터 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식을 세운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세우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뭐 교점 P랑 Q가 있으니까요. 일단 얘랑 얘를 연립해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교점 여기 P랑 Q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부터 하냐? 이런 거 연립해 볼까? 얘랑 얘를? 그럼 얘랑 얘가 이렇게 같다라는 방정식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Q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얘랑 얘가 얘네 둘이 같다.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지수함수랑 지금 다항함수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어떻게 풀 거예요? 일단 그런 생각부터 안 하고 일단 연립하고 시작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일단 식을 만들어 보자. 자, 그리고 또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교점들 볼 때마다 그냥 바로 이 교점의 X좌표를 미지수를 막 세워요. 여기 지금 A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교점이 있으니까 여기는 X좌표 2 이런 식으로. 자, 그걸로 또 다시 연립해서 식을 막 만드는 거예요. 벌써 미지수가 몇 개야? A, K, B, C, D, E 6개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1등급 학생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그런 학생들은 이런 직선식만 봐도요, 함부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여기 x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 이게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준 거구나. 이걸로 뭐 하나 식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 지금 이 두 길이가 5랑 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녹여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실마리를 여기서부터 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로 풀이는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밑변을 t라고 했을 때 높이가 2t가 되겠죠. 길이가. 그럼 여기는 5-t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를 피타고라스 써서 그 빗변이 5가 된다라고 하면 t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t 값이 2가 나와서 여 길이가 2, 여 길이가 3. 이 실마리만 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이제 술술술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쯤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이런 거에 꽂힌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얘랑 얘를 보면 어때요? 이게 평행 이동을 했잖아요. 얘를 보면 x축으로 지금 4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도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죠. 자, 여기서도 좀 수준차가 생기는데, 평행 이동이라는 걸 봤을 때 거기에만 꽂혀서 그걸로 뭔가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평행 이동에 집착만 하다가는 또 여기서 또 딴 길로 새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평행 이동 이런 정보도 일단 그냥 펼쳐 놓는 거야. 이 평행 이동 정보도 나중에 필요하면 써야겠다. 이런 것도, 이런 조건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그냥 봤다고 무조건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적합한 조건부터 차근차근 풀어낸다. 자,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번, 15번을 비롯한 그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3부 영상으로 뺐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문제들은 사실 5등급 여러분들이 풀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안 풀 거잖아. 그리고 문제도 안 봤잖아, 사실. 그러니까 5등급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보세요. 2부 영상만 보고 제가 3부 영상 올려도 오지 마. 오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3부 영상은 이제 2, 3등급 학생들과 1등급 학생들의 그런 풀이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맞다. 제가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필승 전략 꿀팁을 제가 3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5등급 학생들 그것만 딱 보고 끄세요. 아시겠죠? 그 부분만 딱 보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영상으로.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풀이 방법은 다 똑같죠. 이거를 괄호를 풀어서 이제 다 전개를 해서 걔네들을 연립해서 푸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개하면 이런 두 식을 얻게 되거든요. 얘랑 얘를 전개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다들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 문제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덩어리들 있잖아요. 어차피 연립할 걸 아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A, 뭐 예를 들면 얘는 똑같이 B, 이렇게 간단하게 치환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바로 어차피 이 덩어리 반복된다는 걸 알고 얘네를 A라고 둬야 되겠구나. A-B, 그리고 얘도 어차피 하면 20이 되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20은 50. 그리고 여기서는 A-2B는 마이너스 10. 그걸로 뭘 구해줘야 된다? A 플러스 B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건 그냥 보자마자 연립 1차 방정식이구나.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수열의 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충실하게 다 전개를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보다도 항상 이걸 좀 더 쉽게 전개할 수는 없을까? 쉽게 정리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 1등급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솔직히 좀 아쉬웠을 거야. 뭐냐면요, 이게 숫자 한두 개로 진짜 더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시작 부분이 다 1로 맞춰져 있고 끝 부분이 다 10으로 맞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 보면서 얘만 9였어도, 아니면 얘만 2였어도,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만 숫자가 달랐어도, 시작이나 끝 숫자만 한두 개만 달라졌어도 걸러질 애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이것까지 염두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5등급 학생들은 이거 안 보고 불나방처럼 들어간다는 얘기야. 시작 끝 이런 거 안 봐. 그냥 대충 같은 모양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얘는 1부터 10이었는데 얘는 1부터 9래. 그럼 어떤 생각해? 실수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은 제발 숫자 하나 바뀌어라.
하나만 달라라. 이걸 염두하면서 문제를 들어가는데 그냥 불나방처럼 들어간다는 거죠. 5등급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등급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도요. 이것도 이제 5등급 학생들, 이 속도, 거리, 이 포비아 있는 학생들 여전히 있죠. 속도, 가속도 이런 것만 보면 쉽든 어렵든 일단 제껴. 자신 없으니까. 그 공포증 가지고 계신 분들 위에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타고 가서 그냥 딱 10분만 투자해서 공부하세요. 제가 다 치료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문제도 사실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그 T는 K까지라고 했는데 K가 5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구했더라고요. 이 두 점의 위치가 같다는 걸 가지고 얘네 둘을 적분한 게 같다. 0에서 K까지죠. 0에서 K까지 적분한 게 같다. 그걸로 K는 5라는 것까지는 구했는데 이 다음에 뭘 구해줘야 돼요?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거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다들 어떤 실수하면서 틀리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다가 절대값 안 씌우는 경우. 움직인 거리와 위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속도와 거리 포비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냥 대충 적분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둘 중에 뭐가 적분이지? 절대값을 어떤 경우에 씌우는 거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절대값을 안 씌운 케이스도 있었을 거고, 혹은 0에서 5까지 이제 절대값 씌웠어요. 12t-12 이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풀려면 또 어떻게? 얘가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수인 부분 플러스인 부분 이 두 개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면 사실 0에서 1까지랑 1에서 5까지 이렇게 두 범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사실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나온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부정적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5까지 이걸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은근히 여기서 계산 실수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부호를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1을 집어넣은 거에서 0을 집어넣은 걸 빼줘야 되는데 이 순서가 뭐 바뀌거나,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사실 1등급 학생들은요, 이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식으로 풀지 않고 그래프로 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어차피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이니까 그래프로 그려도 직선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그렸을 때 t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기울기 12로 이렇게 마이너스 12부터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걸 0에서 5까지 적분한 지금 이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t가 1일 때다. 그럼 이 넓이 구할 때도 지금 얘랑 얘를 두 개로 나눠서 넓이식을 따로따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닮음이잖아. 그렇죠? 여길이 1이고 여길이 4잖아. 길이비가 1대 4니까 넓이비 몇이야? 1대 16. 그럼 여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는 16s가 되는 거예요. 총 17s만 구해주면 된다. 그럼 우린 이 넓이 하나만 구해줘서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죠. 저 넓이 몇이야? 밑변 1에다가 높이 12잖아. 그럼 2분의 1 곱해서 s는 6. 그러니까 6 곱하기 17 하면 정답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산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이 계산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 실수할 확률조차도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는 없는지 이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